자, 바이든이 네. 이 EU와 철강 관계를 해소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그 유럽산 철강 수입을 트럼프가 이걸 막았죠. 미국 자동차 안 사준다고. 네, 관세를 매겨 세게 매겼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더러운 중국산 철강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중국 거 사서 쓰느니 내가 EU 거 사서 쓸게. 지금 이 얘기거든. 근데 이 더러운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더러운 중국산이냐? 더러운 철강이냐? 더러운 중국이냐? 더러운 중국 철강이냐? 이것도 주어 장난을 치는 거야 지금. 더러운이 아니 어디에 이거 붙을까? 원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문은 사실 그 더러운 중국산 더러운 철강입니다. 네, 근데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 또. 얼굴을 끌려고 이게 한 것 같아요. 철강이 더럽다는 거지 중국이 네, 더럽다는 중국이 얘기는 더럽다는 소리는 아니었던 걸로. 아닙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을 욕을 안 한 것 같지만 뭐지? 중국을 빼고 일부 국가의 더러운 철강이 그러면 좀 덜 욕 같은데 네. 중국 같은 나라를 해놓고 철강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지? 이 참 대놓고 해보자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을 조지는 게 아닙니다. 수입선 다변화예요. 철강이 안 나와. 중국이 자체적으로 쓰고 먹고 조질 것도 없는데 미국에 수출할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국제 철강 시장 안에서 지금 일종의 철강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강 부족은 왜 일어나고 있냐면은 기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의 재료가 되는 그 원자재가 보크사이트라고 하죠. 하는데 네. 그게 기니가 세계 1위 생산량이에요. 지금 그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니에 미리 이제 그런 원자재들과 관련해 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공을 지난 수년간 엄청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군인은 중국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군인들을 장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말 그대로 친중화를 다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기니에서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통이에요. 기니가 원래 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인데 군인들을 데려다가 프랑스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지금 전혀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조금 이제 사족을 좀 붙이자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니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알루미늄, 비철금속들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갖고 아프리카에 알루미늄 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캔 공장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포장 용기 중에 제일 싼 게 알루미늄 캔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일종의 포장 용기가 알루미늄 캔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공급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만들어도 담을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식품 업계가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이게 만만하게 중국 안에서 안 하고 아프리카에서 싸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알루미늄 캔 공장들을 아프리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다 멈춘 거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 공장 멈췄다, 뭐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알루미늄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영국도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캔이 유럽의 물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렉시트로 거기도 화물 기사 구하기 힘들어지고 물류대란 벌어졌잖아요. 알루미늄 캔이 부족해서 코카콜라를 못 마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캔을 자체적으로 우리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고 음성의 공장이 있죠. 재활용률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단가가 세기는 세.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식품 포장지에 알루미늄 캔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중국에 비해서 단가가 30-40% 이상 높아. 기본 원재자가.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그걸 안 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싸더라도 알루미늄 캔이나 철캔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철캔이나 알루미늄 캔 용기의 품질이 또 세계 최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싼 건 이유가 있다니까. 이번 기회에 재료만 좀 우리가 수급하는 길을 열면 요 용기 시장 송 작가가 투자해 보고 싶은 시장입니다. 네. 자, 아무튼 철강으로 돌아가서 거기까지. 그 현재 중국의 이제 철강 부족 사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석탄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철강 산업에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석탄, 코크스를 이용한 그 제철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급 강판부터 시작해갖고 철근이나 뭐 아이언과 같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70-80% 공급 물량을 제한해왔던 게 그 공급해왔던 모든 건설 자재, 철강 자재들이 당분간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자,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한 나라는 뭐예요? SOC 투자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3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SOC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자재에 들어갈 철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다가 손을 뻗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유럽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10% 이렇게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없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럽산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제철소들이 너무 고급 철강 쪽으로 전부 다 이걸 돌렸기 때문에 값싼 철강들, 아까 얘기한 철근이라든지 뭐 아이빔이라든지 뭐 형광 종류 이런 것들은 중국에 의존해 왔던 이게 그 쿼터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의 철강 제휴 국가를 또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많죠. 많아요? 그럼요.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같은 쪽에 우리가 제철소 우리 한번 검토해 볼까? 그럼 아이고 형님 그러고 바로 나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CPTPP 그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네. 그쪽에서 수입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이런 뭐 여러 가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뭐 히토류 가공 공장이라든지 제철소 같은 것들, 조선소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에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규모 활성화에는 진짜 뭐 호재만 물류부터 원자재부터 이것까지 호재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